자동차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요.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배우고 채우고 다듬어야 합니다. 이 여러분의 어떤 목소리라도 제가 다 들을 테니까요. 천만의 말씀에 모두 털어놓고 편안해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속에 쌓인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말끔히 걸러내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자, 5월 19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법당에 아무 대답도 반응도 못하는 부처님한테 삼천배 하는 것보다도 뭐 아내한테 꽃 한 송이 갖다 주는 게 낫다. 남편한테 밥 한 그릇 맛있게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사는 게 부처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삶은 밝아지고 평화로워진다. 오늘을 잘 사는 사람들은 내일도 괜찮을 확률이 높고, 삶을 잘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괜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현재 삶을 건강하게 밝게 의미 있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해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인터뷰는요. 1년 전 광주 MBC에서 오늘의 주인공께서 인터뷰하신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오늘 천만의 말씀을 찾아주셨는데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과 무기력이 마음에 스며들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불안해서 또 흔들리기 쉬운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 꺼져가는 이 평안의 불씨를 다시 한번 지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실천하는 불교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계신 분이죠. 도법 스님을 모셔보고 좋은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자,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라디오 듣고 계신 또 청취자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계절은 참 좋은 계절인데 상황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어쩌면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의도적으로 의욕도 일으키고 또 적극적으로 생각도 하고 또 몸도 움직이고 그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그런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시작부터 저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오늘이. 그러니까 많이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제일 바쁠 때죠. 저기 또 스님들이.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뒷방로인처럼 사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바쁜 날이긴 하지만 나는 뒷방로인처럼 살기 때문에 좀 예외인 경우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부담 없이 올 수 있었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평소에 좀 저희가 알기로 그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목소리도 내고 계신데, 최근 뭐 가장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런 사회 문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불교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불교를 좀 제대로 해보자. 불교를 제대로 하자. 그러면 뭐 세상 이런저런 것이 다 불교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 삶을 좀 더 탄탄하게 좀 가꾸고 싶다라고 하는 쪽에 좀 시선을 더 많이 두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의 삶을 탄탄하게 가꾸고 싶다. 이미 너무 탄탄하지 않으신가요? 바깥으로 시선을 내서 보면 원청 이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위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런 쪽에 좀 시선을 두고 고민을 좀 하는 편이죠. 미래를 좀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군요. 그럼 뭐랄까요? 좀 우리 사회가 미래를 좀 바라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절이 실상사라는 절인데요. 그렇죠. 지리산 자락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삶을 가꾸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모색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상사와 실상사가 있는 지역 마을
이 현장에서 뭔가 그런 물음에 응답이 될 수 있는 작은 무언가라도 좀 구체화 시켜보자. 그렇게 저는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부터 변화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뭐 내 개인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체. 여기에 뭔가 답이 될 수 있는 뭐가 이루어지면 사람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 봤을 때 온 우주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구체로 좁혀오면 인간이라는 생명체도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공동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공동체적으로 삶을 살고 또 더불어 함께는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삶을 살아서 서로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주로 그런 것들을 천착하는 게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뭐 저도 좀 인간답게 좀 살고 싶은데 이게 참 힘들어요.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힘들더라고요. 제가 배우고 있는 불교의 관점과 제가 경험한 이런 관점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된다고 봐요.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가. 두 번째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장, 세상을 좀 잘 알아야 이게 잘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길도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를 알고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들여다보면 주로 감각적인 재미 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맞습니다. 이게 자기 존재 자체. 자기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서 뭘 어마어마한 게 같은데 늘 또다시 뭐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다시 위험에 빠지고 이러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니겠는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또 찾아오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이겨내니까 오는 약간의 즐거움 그리고 나서 또다시 고난. 뭐 저는 계속 좀 이런 삶을 좀 사는 것 아닌가라는 또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나 자신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에만 추구를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은 아닌가라고 좀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느끼는 게. 요즘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존한 삶의 방식으로는 살아가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는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마비되어 놓고 보니까 맞네요. 야 일상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눈뜨기 시작하고 있는 게 요즘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일상을 살아가야 될 주체는 누구겠는가?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누군가이기도 하고. 이게 가장 직접적이죠.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자기라고 하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상대도 참 제대로 알게 되죠. 그렇겠죠. 서로를 잘 알아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도 사실은 바람직하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코로나 상황 이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 자기 존재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올바른 파악과 이해를 중심에 놓고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다뤄가야 길이 나오지 않겠나. 어쨌든 이렇게 좀 실천하는 불교로 많은 깨달음 주고 계신데 저만 해도 결심 같은 거는 하루에 몇 번씩 해요. 근데 이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스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그다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실천으로 옮길 수 있고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좀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질문이 어렵죠. 스님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제가 무슨 정답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은 일단은 대화라고 저는 봐요. 대화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도 얘기 한번 해보자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화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보여준 최근의 사례 하나를 들면 네. 전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봐요. 아, 정상회담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 뭐 공격력과 방어력을 어마어마하게 강화시켜서 그렇죠. 이론과 논리를 갖고 상대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남북 사이에. 네. 그렇지만 문제가 풀리는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예. 그런데 회담을 통해서 사실 기적 같은 길이 열렸죠. 네네. 예, 마찬가지로 저는 봐요. 대화죠, 그게. 예, 예. 집안도 마찬가지고 큰 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네네. 그래서 저는 대화를 잘 해가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라고 보는데 네네. 우리 사회나 또 우리 어떤 가까운 현장을 봐도 대화와 소통 문화가 참 약해요. 아, 부족하죠. 예, 예. 네. 그런 것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더 우리가 대화와 소통에 공을 들이는 이런 이제 기회로 잘 썼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아는 게 뭐 중요하냐,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알기만 하고 실천하면 뭔 소용이 있냐. 그렇죠. 이런 머릿속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만 하고 거의 예. 끝나는 경우잖아요. 예. 예. 전 알미 진짜 참되면 행동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네. 이건 그냥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것이지 아, 다 안 것이 아니다. 삶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알미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아마 이런 사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경우가 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봅니다. 오, 잠깐만요. 스님께서 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잘 아시잖아요. 예. 네네네. 예수님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 길을 가면 네. 죽을 줄 몰랐겠어요. 아, 너무나 빤히 알았죠. 그렇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당신의 알미 너무나 참되었기 때문에 이걸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알미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알미. 생각 자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알매 자체가 알미 예. 정말 투철하고 확실하면 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희 뭔가 좀 가슴이 뻥 뚫어지는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행동으로 좀 잘 못 옮겨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올바른 길이었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예, 지금 보니까.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도법스님 모셔보고요. 지금 현재 좋은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시민 우대 방송 안 듣는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개그맨 황현희가 진행하는 천만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인 TBS 앱을 통해 방송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제보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싸우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시민 요키였습니다. 도법스님과 함께하고 있는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자, 2부에서는요. 특별히 시민분들이 직접 스님께 전해오신 이 질문과 고민 상담 내용으로 꾸며지는데요. 어떤 질문들을 주셨을지 첫 번째 시민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는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7년차 정도 됐는데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반복되는 일상이라서 불만이 계속 생기고 스스로도 좀 위축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감사함을 느끼고 초심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직장 생활 7년 차신데 반복되는 업무로 권태기를 느끼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권태기를 극복하고 초심을 좀 회복할 수 있을지라는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스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 좀 어려웠죠. 야, 이거 정말 대답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나도 묻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시죠. 예, 맞아요. 그렇지만 또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네네. 조금 더 참고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죠. 글쎄 제가 제 경험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네네. 사실은 인생
인생 100년이라고 부르는데 네. 뭐 권태기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계속 스님으로서도 권태기 느끼실 수 아니 있잖아요. 그건 뭐 사람 사는 동네 어디나 있다고 저는 다 봐요. 있죠. 예. 예. 그렇지만 어떤 그럴 때마다 전 자기가 직접 직면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것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면 네네.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고 네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도 눈에 띄일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봅니다. 주변 관찰을 하다 그렇습니다. 보면요. 좀 더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 삶을 그리고 관계하는 사람들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 뭐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네. 그동안 놓쳤거나 몰랐거나 간과했던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죠. 소중한 행복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존재들인지 고마운 또 일들인지 네네. 이런 것을 좀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았던 그렇습니다. 것들, 당연한 네, 행복들인데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 무심코 지나갔던 네. 행복들이 네.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는 저런 부분들은 스스로 잘 풀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스님도 어떻게 보면 스님으로서 권태기를 이제 뭐 사찰이나 이런 곳에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작은 행복들을 좀 찾아서 둘러보시는 편이십니까? 좀 조금 주의 깊게 관찰해 본 건 다 발견이 되게 되겠습니다. 조금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보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삶을 좀 더 깊게 관찰해 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꼭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행복을 찾아야 될 생각을 못하고 꼭 다른 곳을 해서 행복을 느끼고 여기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곳에서 행복을 좀 찾아볼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주 듭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좀 고민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는데 제가 대신 마음이 편안해진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또 궁금증이 있다는 시민분들의 연락이 와서요.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예술계통의 일을 하고 있어요. 공연 쪽 일을 하고 있는데 감정교류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저희도 또 행복을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예술 쪽 일에 대해서 되게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서로 대변할 수 없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공연 쪽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단절이 됐고 뭐 온라인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고충들이 저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 내면을 다스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많은 고민이 들고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연계에 종사하시는 남성분의 고민 들어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코로나19 시대다 보니까 이 비대면으로 인한 단절과 고충으로 좀 힘든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내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지 조언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코로나 블루에 이어서 이런 코로나 레드, 뭐 코로나 블랙, 막 이런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이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주변에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스님은 어떠십니까? 다들 처음 겪는 상황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더 당황도 많이 하고 두려움도 더 크고. 그렇죠. 방향성을 모르니까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역시 이것도 우리가 살아온 삶을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번도 새로운 상황이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계속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네, 늘 새로운 상황이다. 네네네. 처음이다. 늘. 그렇죠. 늘 처음이죠. 맞죠. 네. 예. 사실은 코로나 상황만 새로운 상황이거나 처음 상황이 아니라 삶 자체가 늘 새로운 상황이고 처음 상황인데 네. 우리는 이걸 몰라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을 이번 기회에 좀 귀 깊게 좀 천착을 해서 이게 이것만 특별하게 새로운 상황이거나 이것만 특별하게 처음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맞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 겪었던 일들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네. 보는 스스로 예, 예. 어떻게 할지를 내가 잘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예. 근데 본인들은 다 그걸 주의 깊게 관찰을 않고 있는 거죠. 어. 본인이 살아온 걸 주의 깊게 잘 관찰을 해보면 늘 새로운 상황이 있고 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네네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상황이고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해답을 잘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한번 스스로가 본인의 이 생활들을 관찰해 나한테 본다.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에게 정답이다. 이건 좀 영화 명대사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본인에게 정답이 있으니까 한번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고 본인 스스로 정답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그 남편과 딸 둘을 데리고 사는데요.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다 컸고 건강 문제를 항상 염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그만 퇴직을 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뭐 운동을 하라거나 또 좋은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이제 매일 술만 이렇게 마셔서 어떤 방식으로 남편한테 말을 해야 남편이 설득력 있게 잘 받아들이고 또 제가 하는 말은 잔소리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저도 가끔은 말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편을 설득해야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요. 이거 제 아내가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아니 이게 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늘상 예. 부닥치는 문제 아니겠어요. 예, 곳곳에서. 또 퇴직을 해서 좀 예. 거기서 오는 상실감도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역으로 예.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보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질문하신 분 아내분 네. 남편이 아내분의 이야기를 잔소리로 듣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남편의 얘기가 잔소리로 안 들리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름다운 소리 음악과 같다 뭐 이렇게. 뭐 연애할 때 달콤한 얘기처럼 들리신가요? 남편의 얘기가 안 그렇죠? 전 똑같은 거네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네네네. 균형 있게 좀 보면 네네네.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스갯소리처럼 한번 해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내가 하는 말도 잔소리지만 그쪽에서 듣는 말도 잔소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 다음은 들어요. 제 경험으로는 어지간하면 좀 지켜보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다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길이지 않을까 어지간하면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떻게 거기다 계속 참아야 되는 겁니까? 한 가지 보태면 뭐 형편이 되면 뭐 여행도 좀 같이 다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대화 같은 것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보고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네. 근데 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스님. 예.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자기 삶을 좀 더 깊이 관찰하는 데서 길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오늘의 키워드는 관찰이군요. 예. 자기 인생에 대한 관찰, 내 주변에 대한 거창하게 관찰. 멀리서 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네네네. 자기 현장에서 내가 해왔던 것들 이런 걸 좀 더 깊숙이 관찰하면 스스로 답을 찾는다고 저는 봅니다. 행복한 가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행복 그곳에 관찰을 좀 관점을 두고 내 주변을 관찰하고 내 아이들 그다음에 내 부인 뭐 내 남편 이런 것을 좀 관찰해서 작은 것 속에서도 한번 좀 행복을 느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따라 시간이 이렇게 또 아쉬운 날이 없을 것 같은데 좀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아니 내 청취자를 위해서 얘기했는데 또 하라고. 그래도 뭐 얘기하라니까 또 네네. 보태 보죠. 뭐. 네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맞이해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예. 부처님이 하신 일 자체가 핵심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그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 보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지도 잘 알게 돼 있고 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 또는 부모와 자식들도 얼마나 정말로 참 귀하고 고마우고 소중한 역할들을 그렇죠. 하고 있는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걸 관찰해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고 그런 부분을 잘 드러내고 그런 부분을 잘 다듬어서 나한테도 적용하고 상대한테도 적용하고 그러면 저는 삶의 새로운 길도 열리거니와 집안이 뭔가 짜증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 새로운 이해와 활력이 그리고 미래가 환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준 초파일 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좀 진지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네,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다시 한번 모셔보고 싶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또 뭐 네네.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도법 스님이셨습니다. 자, 오늘은 도법 스님의 책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중에서 한 구절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대상들의 존재 가치와 괜찮은 면을 보기 위해서 죽으림을 다해 노력하는 것, 또 지극정성으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참선이고 진짜 기도이고 진짜 염불이고 진짜 수행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